건지. 그래서 총 그러면은 그래서 그 퓨저 개수는 총 퓨저 개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인풋에다가 나트가 포함된 것까지 다 합치니까 인풋의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로 라인은 인풋의 2배, 가로 라인은 엔드 게이트의 수니까 요만큼이 엔드 게이트 수예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 수는 이쪽 K에서 나온 엔드 게이트 수가 이제 K입니다. 하고 OR 게이트 수는 N입니다. K 곱하기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익스클루시브 OR하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요 아웃풋의 개수만큼 또 제로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든 1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개.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에 연결된 퓨즈맵이고 이쪽은 이제 OR 게이트에 연결된 퓨즈맵, 이쪽은 AND 게이트에 연결된 퓨즈맵. 이제 이만큼 되는데 롬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롬은 인풋이 N개면은 디코더에 의해서 무조건 2의 N선계만큼 디코더 엔드 게이트 수가 이제 딱 정해지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제 엔드 게이트 수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우리가 M개라고 했을 때 아웃풋은 N개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OR 게이트. 이제 OR 게이트 퓨즈 맵은 그럼 요거 곱하기 요만큼이 이제 OR 게이트 퓨즈 맵이죠. 이쪽은 이제 고정이니까 뭐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은 픽스 N개에서 2의 N성으로 가는 거는 픽스인데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퓨즈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 퓨즈 맵의 개수가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2의 N성 곱하기 N 이만큼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엔드 게이트의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그죠? 이건 이 엔드 게이트 수가 무조건 인풋이야. 그래서 결정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런 PLA 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PLA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이라는 겁니다. 8.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의 약자로서 이제 8인데 이제 8 같은 경우에는 OR 게이트가 이제 픽스되어 있어요. OR 게이트는 모든 이제 이렇게 아웃풋에 대해서 OR 게이트는 딱 픽스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텀이죠. 그러니까 이제 sum of 요쪽에 나타내는 게 이제 sum of 프로덕트인데 프로덕트 텀이 그냥 3개까지만 오어링 할 수 있겠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개까지만 오어링 할 수 있고 아웃풋 개수는 총 4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인풋은 만약에 인풋은 예를 들어 4개입니다. 4 인풋. 그리고 4 인풋 엔드 할 수 있는 거는 이 4 인풋으로 엔드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3개까지만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인풋이 4개인데 W, X, Y, Z인데 이거를 이제 sum of product in sum of minterm이죠. sum of minterm. sum of minterm이 그냥 sum of product의 형태죠. 그거는 논리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게 이런데 요거는 그러면 엔드 게이트가 2개만 있으면 되죠. 요거는 3개까지니까 지금 오어링 하기 전에 들어오는 엔드 게이트가 3개까지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Z를 보게 되면은 엔드 게이트가 4개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을 분리를 해갖고 이거 뭐 오아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엔드 게이트, 이거 엔드 게이트 서버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오아링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마침 지금 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어갖고 요 부분은 W로 대체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버 프로덕트를 4개 이상인 경우를 대비해 갖고 여기 가만 보면은 어떤 서버 프로덕트는 요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게 인풋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를 아웃풋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팔에다가 요 수식을 이제 프로그래밍 한 게 예를 들어 W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요 W 아웃풋이 나오게 하려면은 지금 수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A, B, C 컴플리먼트.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컴플리먼트 해당되는 게 요 엔드 게이트에 A, B, C 컴플리먼트가 프로그래밍 되도록 하려면은 요 퓨즈 맵에 A, B, C 컴플리먼트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C, D 컴플리먼트 이렇게 하려면은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그냥 C 그리고 D 컴플리먼트가 엔드 게이트에 연결돼요. 그러면 요 W 아웃풋은 프로덕트가 2개밖에 없죠. 프로덕트 텀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쪽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걸 OR로 나가면 W가 표시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W, X, Y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Z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시에 봤듯이 여기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엔드 게이트가 4개가 오와링 돼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 2개로 해갖고 2개로 요 결과를 다시 오화 게이트로 넣으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요거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W하고 이거를 갖다가 오화 게이트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 W가 요렇게 해서 내려간 게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엔드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 2개의 엔드 게이트는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된 게 지금 이제 요거 요렇게 표현된 거고 여기는 요거 요렇게 표현돼가지고 엔드로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퓨즈 맵을 구성하는 게 이제 8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그러면은 이제 P롬이나 8이나 PLA는 다 컴비네이셔널 로직 밖에 표현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논리회로 설계를 하려면 이제 시퀀셜 로직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퀀셜 로직까지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시퀀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고 해서 SPLD. 요 SPLD가 이제 모여서 CPLD. 이제 SPLD는 단순한 거라서 이제 심플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더 많은 게이트를 가지고 더 복잡하게 용량이 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FPGA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는 내부를 잘 보면은 이렇게 이제 AND OR 어레이, 우리가 이제 시퀀셜 로직은 항상 그 플립플롭, 그죠?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과 그 주변에 컴비네이션을 로직으로 해서 시퀀셜 로직을 구성한다 하고 이제 논리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플립플롭이 하나가 있고 플립플롭에 연결되는 요 AND OR 어레이를 팔이나 이제 PLA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일종의 시퀀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SPLD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 하나에 D 플립플롭을 썼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컴비네이션 로직을 이제 8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AND OR는 그러니까 요 OR 어레이는 픽스되고 AND 어레이 이쪽이 이제 그 퓨전 맵 형태로 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뭐 SPLD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CPLD는 요 이제 각각의 SPLD의 컬렉션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SPLD가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의 로직을 만들려면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 갖고 이것들 간에 이제 또 프로그래머블 할 이것들 간의 연결을 스위치 매트릭스로 연결해 놨고 전체적인 인풋 아웃풋 블록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CPLD라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PGA는 약자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의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CPLD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여러 개의 그 로지컬한 블락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피그러를 할 수 있는 로지컬 블락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CPLD처럼 이런 게 이것보다 더 집적도가 높은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부 입출력하고 연결할 수 있는 I/O 블록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고 이것들 간에 이제 선로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그래서 보면은 컨피그러블 로직 블락 그 CLB나 I/O 블락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I/O부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SRA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가 이제 돼 있고 요 안에 이제 CLB 같은 컨피그러블 로직 블록 안을 보면은 이제 플립플롭이 있고 시퀀셜 로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컴비네이셔널 로직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컴비네이셔널 로직이 플렉시블하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 간에 뭐 셀렉트나 연결을 위해서 멀티플렉스나 게이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런 그 지금까지 봤던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우리 그 C 언어 프로그래밍 하듯이 뭔가 랭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C 언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동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은 이거는 이런 그 시퀀셜 로직, 그죠? 시퀀셜 로직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랭귀지라고 해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이제 HDL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게 이제 VHDL이라는 거하고 베릴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논리 회로책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논리회로 이제 이 책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이게 그 디지털 회로 디자인을 위한 책이라서 요걸 이제 게이트 레벨의 디지털 회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베릴로그로 표현해놓은 그런 예제가 여기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보면은 각 챕터별로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가 뭐고 각 컨비네이션을 섞인 각 챕터별로 HDL 이제 이렇게 게이트 레벨로 설계해 놓은 거를 이제 HDL로 표현하려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는 HDL 예제들이 많이 나와요.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제 시퀀셜 로직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자, 그래서 요 HDL 중에 요 책에서는 베릴로그 언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플한 걸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설계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뭐 HDL로 설계할 필요도 없겠죠. 게이트 레벨로 뭐 금방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쓰려면은 이렇게 뭐 C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요걸 컴파일해서 FPGA 같은 프로그래머블 로직에 이제 구현을 해주면은 이 FPGA에서 이제 요런 회로를 자동적으로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런 간단한 회로 하나 때문에 이 FPGA를 뭐 쓰는 거는 사실은 용량을 좀 낭비하는 효과가,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거는 FPGA보다는 아까 저 위에 했던 뭐 PLA나 PAL 같은 거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요런 이제 요거는 뭡니까? D레치죠. D레치 같은 것도 이제 그 베릴로그로 표현하면 요렇게 그 베릴로그 이제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FPGA 같은 또는 뭐 프로그래머 로직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요거를 컴파일해서 이제 딱 프로그래머 로직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구현해 주면은 이런 회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이제 어떻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ARM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제 쭉 보면 결국은 ARM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컨트롤 로직을 각각의 우리가 ARM 내부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었죠. 보면은 각종 컴포넌트들 컨트롤할 이제 인스트럭션을 보고 디코딩 해와서 뭐 할 건지에 따라서 각종 컴포넌트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되죠. 각종 그러려면 그죠? 요런 그 컨트롤 로직을 자 요런 이제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하는 요런 인스트럭션 디코딩은 이제 컴비네이션 로직만 있어도 되겠죠. 물론 한 사이클에 동작이 안 되는 뭐 이런 멀티플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이클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가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퀀셜 로직이 될 테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 이제 이 회로가 이제 복잡해지면은 그냥 엔드 오어 게이트를 써서 하드와이어식으로 설계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PLA 같은 이런 로직 디바이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FPGA 같은 거로 보통 많이 이제 설계를 하죠. 사실은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FPGA 베릴로그 같은 프로그래머 로직으로 이제 설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U0 같은 경우에는 심플했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MU0 회로 같은 경우에
자, 우리 MU0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로직이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인풋이 들어오면 요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컨트롤 로직을 설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컨트롤 로직은 여기 엑스큐션 상태냐, 패치 상태냐, 그러니까 두 개의 상태를 가지는 시퀀셜 로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 로직을 프로그래밍 로직 디바이스를 써서 설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K50W라는 강의 사이트가 있죠. 공개 강좌 사이트에 보면은 SOC 구조 및 설계 해갖고 여기 강좌를 보니까 여기 목차를 보면은 16비트 프로세스 설계하고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베릴로그를 써서 실제로 여기 MU0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 이제 하여튼 제목만 보면은 베릴로그를 통해서 MU0 CPU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이걸 참조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간단한 CPU 설계 같은 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뭐 3학년 2학기에 그 에이직 설계 과목이나 또는 4학년 때 디지털 시스템 설계인가 또는 뭐 컴퓨터 구조 설계 이런 과목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공부해보면 될 거예요. 제가 뭐 검색하다가 이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그 ARM하고 우리 그 교재랑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MU0 그리고 ARM 메모리 뭐 이런 것 같은 교재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계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냥 사용해 보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어셈블리 이런 건 별로 얘기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해 보면서 이제 구조를 이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우리는 좀 어셈블리어나 그 다음에 GPIO 사용법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하드웨어 설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계 쪽은 제가 전공 회로 설계 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그쪽은 주로 언급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걸 참조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K50W에 옛날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도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강의도 있는데 이게 2019년 1학기 때 강의했던 거를 그냥 동영상을 그냥 이제 등록해 놓은 건데 아마 좀 난잡할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막 강의하던 걸 그냥 동영상 녹화해 갖고 올려놨기 때문에 난잡하고 오히려 이제 제 강의는 작년에 새로 좀 다 업데이트하고 다는 업데이트 못했는데 좀 많이 업데이트 해갖고 여러분들 미리 동영상을 이 글에서 올려준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